다시 잘 들어왔나요? 제게 PC가 좀 접속이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다시 세팅하고 들어오느라고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제 PC에.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4번 도형 문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11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작성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문제에 다시 한번 보면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이제 모든 도형들은 글맵시나 뭐 그림 포함들은 아래쪽에 이렇게 출력 형태가 있으니까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이제 색 없음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면색에서 특별한 지시사항이 뭐 색 없습니다. 이제 색이 투명하다라고 뭔가 조건을 주지 않는 이상 나머지 도형들은 서로 다 다르게 임의의 색상을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글에 돌아와서 보면 제일 큰 도형, 이 제일 넓적한 도형을 그렸고, 자, 그 다음에 이 길쭉이 도형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글상자로 제목 도형을 그려서 안에 글꼴도 이제 변경하고 해서 이제 글상자도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이제 하이퍼링크 넣어줬던 이 이미지를 또 넣어주기도 했는데, 하이퍼링크 준 다음에는 선택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다른 도형을 선택하고 개체 선택 아이콘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지금 아마 저랑 2014 버전을 쓰는 친구들은 이제 얘 ABC 주식회사를 선택을 할 때 왼쪽 클릭하지 않고 오른쪽 클릭 바로 딸깍 한번 눌러주고 다시 왼쪽을 잡아주면 이렇게 바로 또 선택이 될 거예요. 근데 2018 쓰는 친구들은 일단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이 안 되면 위에 있는 개체 선택, 다른 도형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개체 선택 아이콘으로 이렇게 드래그 한다거나 선택해서 하이퍼링크가 들어간 도형에 대한 위치 수정 사항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방금 전 시간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여기 전기 전력 전시회 5번째로 그려야 하는 부분. 자, 이 도형은 글맵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글맵시는 도형은 이제 글씨는 글씨인데 도형 안에 이렇게 갇혀진 글씨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어떤 모양인지 왼쪽으로 줄이기다라고 어떤 식으로 이름을 또 얘기해줬고 크기도 얘기해주고 글씨의 글꼴과 색상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준 상태예요. 자, 글맵시는요. 입력에 가면 있어요. 우리 입력 메뉴를 좀 자주 들어왔는데 우리 입력 메뉴에 왼쪽에 표도 있었고 표 만들 때 입력 메뉴 했었고요. 그림을 넣을 때도 입력 메뉴 했었고 여기 마찬가지로 도형, 사각형, 도형들 글상자 적을 때도 입력 메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다 보면 덧말 넣는 거라든지 책갈피라든지 이제 사실 하이퍼링크 메뉴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입력 메뉴에서 우리 문제를 풀이하는데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일단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입력 메뉴에 가니까 글맵시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자, 근데 글맵시라는 글씨로 되어 있기도 하고 위쪽에 이미지로 되어 있기도 한데 우리는 글맵시라는 글씨를 누를 거예요, 여기에. 자, 글맵시 글씨 누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글맵시 모양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워드아트처럼 표현을 해주는 걸 글맵시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글맵시는 여기에 있는 이런 색상의 화려한 거나 그라데이션이나 모양 이런 걸로 출제가 되진 않거든요. 이제 글맵시 기능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그냥 글맵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할게요. 그러면 글맵시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와요. 자, 글맵시 대화 상자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 내용을 전기 전기전력 전시회라고 해서 내용을 이제 일단 먼저 입력을 해주고요. 아까 전에 여기에서 글꼴을
도둠으로 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밖에서 도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문단 첫 글자 장식 할 때처럼 지금 이 글맵시 대화 상자에 여기 글꼴을 넣어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글꼴을 도둠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클릭 한번 해주고 도둠이라고 적어주면 여러분들 도둠이라는 글꼴체에 바로 찾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옆에 보면 글자 간격하고 줄 간격이라고 수치를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문제를 읽다 보면 크기에 60에 25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는 크기예요, 크기. 여러분들 여기 너무 빨간색으로 칠해서 자, 색상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은 글맵시의 크기를 60에 25 하라라고 한 거지. 여기 글맵시 부분이 여기 글자 간격, 줄 간격을 하라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기본 디폴트 값 그대로 두시면 되고, 글맵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는 글맵시 글자, 내용 적어주고 글꼴 골라주고요. 여기 아래쪽에 글맵시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 시험 문제는 여기에 뭐 왼쪽으로 줄이기다 이 모양을 안 알려줬었어요. 그냥 이제 사용자가 직접 보고 이제 수험자가 직접 골랐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왼쪽으로 줄이기라고 하는 그 글맵시 모양 아이콘이 여기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글맵시를 왼쪽으로 줄이기를 일단 딱 눌러주고 일단 설정 버튼을 할게요. 자, 했더니 여기 커서가 있었던 곳 뒤쪽에 여기 글맵시가 이렇게 쓱 들어간 거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채우기 색깔 빨강색으로 해주세요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도형처럼 보여요. 글씨지만 도형처럼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글맵시에 여기 페인트 톤 모양 보이죠? 여기 가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근데 이거 글맵시 가지고 이제 여기 ABC 주식회사 옆에다가 두고 싶은데 이 글맵시요. 크기도 좀 바꿔줘야 되고 아까 ABC 주식회사 그림 넣은 것처럼 도형의 뒤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일단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일단 먼저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글 앞으로 와요,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죠, 그죠? 자, 가지고 온 다음에 이 글맵시를 더블 클릭해주면 자, 도형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60에 25라는 수치 크기로 크기를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자, 이제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크기를 딱 주고 난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위치를 이게 본문과의 배치 이제 어떻게 하는지 글 앞으로 여기 바로 따로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 앞으로 해서 설정 같이 여기서 해주셔도 돼요. 오른쪽 버튼 해주셔도 되지만 그래서 설정해 주셔서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5번까지 다 됐어요. 이제 이 밑에 있는 거 얘들만 만들어주면 끝나는데 4번 문제는 자, 여기 글맵시 부분 이렇게 있거든요. 글맵시 부분에 지금은 글맵시만 하세요 하고 끝나는데 이제 문제가 하이퍼링크 주는 게 글맵시에 나올 때도 있어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ABC 주식회사에 하이퍼링크를 주세요라고 문제가 출제가 돼서 ABC 주식회사에다가 책갈피로 하이퍼링크를 줬는데 글맵시에다가도 주세요 하면요.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글맵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또 하이퍼링크 이렇게 전기다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를 넣는 게 글맵시 아니면 그림 둘 중에 한 군데에 하이퍼링크 넣으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어느 곳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제 넣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중요한 부분, 이제 4번 문제에서 여기가 이제 이 하이라이트예요, 여기. 자, 근데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좀 다 지우고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연두색으로 길쭉하게 생긴 도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라고 해서 상자가 하나 있어요. 이걸 저는 버튼 상자라고 부를게요. 이거 버튼 부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해가지고 글자가 들어가 있는 글 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은 게 밑에 두 개가 더 있잖아요. 세트로. 글씨만 바꿔주면 되니까 뭐 색깔 같은 거나 그럼 사실 여기 지금 보면 도형이 총 9개예요.
그죠? 여기 연두색 길쭉한 애들 3개, 가나다 3개, 점선상자 3개 해서 총 9개인데 우리는 여기 위에 보이는 이렇게 돼 있는 한 세트 있죠. 이거 3개짜리. 3개짜리를 한 세트로 만들 거예요. 한 세트로 만들어서 한 세트 만든 걸 밑으로 하나 복사, 또 밑으로 하나를 복사를 해서 이제 내용만 바꿔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순서대로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만들어져 있는 도형 위쪽에 다른 도형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도 그 도형 위에다가 바로 그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거나 편집하는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려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그릴 거라서 바깥에 빈 공간을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에 이제 지금 엔터를 왜 쳐달라라고 했는지가 나와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엔터를 조금만 이렇게 쳐놨으면 여기서 작업하고 클릭을 딱 해주면 자꾸 커서가 위로 가기 때문에 화면이 계속 이렇게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엔터를 좀 더 넉넉하게 사실은 제일 큰 도형의 높이만큼 좀 쳐주는 게 더 작업이 좋아요. 자, 화면 비율을 조금 키울게요.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눌러서 이 정도. 여기 9개가 모두 다 배치될 이 공간하고 내가 여기 아래쪽에서 한 세트 작업할 공간이 일단 주가 될 수 있게끔 화면 비율을 딱 맞추고요. 자, 먼저 사각형, 직사각형 도형, 입력에 직사각형에 가서 마우스로 그냥 툭 한번 클릭할 거예요. 그냥. 자, 클릭을 하고 이 도형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 앞에 버튼 부분 있는 거에 대한 설명 상자 말풍선이 여기 있는데 직사각형 그리기가 하나,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크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직사각형 그리기에서 15에 12예요. 그럼 가로가 넓적하다라는 말이죠. 그럼 그건 가나다 도형이 될 거고 그 밑에 직사각형은 10에 17이에요. 그게 지금 연두색 길쭉하게 생긴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를 먼저 줄게요. 10에 17 주고 크기 고정합니다. 자, 10에 17 크기 고정을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모서리가 또 둥글어요. 이게 조그만하긴 하지만 그래서 선에 가서 둥근 모양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봤더니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을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크기 10에 17 크기 고정 줬고요. 선에 가서 모서리 둥글길래 둥근 모양 모서리 공유를 줬어요. 자, 색깔도 바꾸라고 하는데 색깔은 밖에서 바꿔도 되고 여기서도 한번 바꿔볼까요? 아까 우리 계속 밖에서 바꿨는데 채우기에 가면 면색, 무늬색 말고요. 여기 면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면색을 아무 색깔이나 다른 색깔로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한 세트의 제일 아래쪽, 버튼 아래쪽에 있는 길쭉이 상자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요거 3개짜리는 어차피 복사할 거니까 요거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우리 요거 하나 만들었고. 자, 이번엔 그 위에 있는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그 직사각형은 상자 안에 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글상자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도형에도 글상자가 바로 보여서 여기 사용해 주셔도 되고 입력에 글상자 가셔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 자, 글상자도 그냥 여기 걸치지 말고 그냥 바깥에 툭 클릭해서 여기다가 가라고 적을 거고 여기 들어가는 글꼴은 적혀 있어요. 굴림에 20포인트를 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20포인트. 그 다음에 수평 수직 가운데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제목 글상자 적을 때도 가로 세로 가운데로 수평 수직 가운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라는 글씨를 가운데 정렬 그냥 해줍니다. 그러면 수평이든 수직이든 정중앙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 상자의 크기 또 바꿔줘야 되니까 더블 클릭해서 자, 이 상자 크기를 15에 12 크기 고정했어요. 자, 얘는 모서리 공률 필요 없죠. 모서리 공률 필요 없고 채우기 색을 면색을 흰색을 하라라고 여기서 지정을 딱 해줬어요. 그 채우기 가서 한 번 더 확인해보죠. 흰색 되어 있어요. 여러분 채우기 없음 되어 있는 거하고 면색이 흰색이 되어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채우기 없다라는 건 색이 아예 없는 투명하다라는 건 거고, 흰색이다라는 거는 흰색이 채워져 있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좀 구분 잘 해주시고, 자, 흰색으로 설정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책하고 비슷한 위치에다 이렇게 가져다가 배치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버튼 한 셋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아래쪽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상자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상자는 말풍선을 좀 따라가 볼게요. 자, 이 상자는 말풍선을 지금 따라가서 봤더니, 자, 글상자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상자는 이용을 하는데, 자, 선 종류는 점선이나 파선으로, 이제 선은 이게 점선이나 파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자, 여기 면색이 없음이래요. 그러니까 투명한 색깔로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색상이 이렇게 비춰져서 올라와서 보이는 거죠. 자, 색 없음이고, 뭐 글꼴은 어떻게 하세요. 자, 근데 좀 특이한 점이 다른 도형들은 다 크기가 있었거든요. 가로, 세로 크기가. 이때까지 나온 도형들은 모두 다. 근데 지금 유독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상자, 점선 상자만 따로 크기를 표시를 하지를 않아요. 다른 문제도 가서 볼까요? 뒤에 다른 문제 가서 보면 다른 문제들도 버튼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만들고 하는데 여기도 따로 크기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뒤쪽에 다른 기출문제들도 보면 유형이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긴 크기를 지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들 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기를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예쁘게 여기다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제일 큰 상자 있죠. 이 큰 상자에 아래쪽에 연장선이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여기다 지금 버튼 도형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다가. 그죠? 왜냐면 이쯤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그대로 이 위로 가지고 올라갈 거라서 여기에 연장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글 상자도 직접 크기가 없으니까 직접 드래그해서 크기에 맞게끔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입력에 가서 글 상자, 가로 글 상자 클릭할게요. 클릭을 해서 높이는 앞에 버튼보다 높지 않고 가로 사이즈는 제일 1번으로 그렸던 도형이 여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마우스로 직접 드래그 해주는 거예요. 글 상자를 여기서 요쯤에서 한 요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러니까 가로 사이즈도 이 큰 도형을 넘어가지 않게 하고 이 높이 부분도 앞에 있는 단추보다 뭐 훨씬 더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지 않게 이제 해주는 거죠. 자, 글씨 또 적어볼게요. 참여하는 회원 해서 자, 글씨 블럭을 잡을 때 이렇게 뒤에서 드래그 해도 되고 앞에서 드래그 해도 되는데요.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은 글씨 있는 부분에서 하나, 둘, 세 번 클릭해 주는 거예요. 클릭을 세 번 클릭해주면 블럭 잡히고 글꼴 바꿔볼게요. 동서에 18포인트. 자, 이것도 가운데 정렬해 줄게요. 자, 가운데 정렬해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크기는 따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크기는 우리가 지금 임의로 이렇게 딱 그려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면색을 안에 채우는 색을 없음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점선 이렇게 파선으로 이제 좀 해줘야 하거든요. 도형 그냥 더블 클릭 해볼게요. 사실 저 위에서도 할 수 있는데 뭐 위에서 해도 되고 메뉴로 해도 되고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서 선에 가볼게요. 자, 선에 갔더니 선색 검정색이고 뭐 종류가 지금 이렇게 실선되어 있는데 이거를 점선으로 바꿔준 거예요. 점선, 파선 둘 중에 아무거나 해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점선 또는 파선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출력 형태와 유사한 건 점선으로 해주면 출력 형태랑 좀 더 유사해요. 그래서 저는 점선으로 했고요. 그 다음 채우기에 가서 봤더니 채우기가 지금 흰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채우기 없음 하라 그랬잖아요. 면색 없음 투명으로 해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색 돼 있던 거를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을 해요. 자,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을 하고 설정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점선으로 바뀌어졌고요. 이제 투명한지 안 한지는 이 도형을 가지고 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배경에 있는 색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거를 원래 9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3개짜리를 한 세트로 해서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밑으로 복사를 2개를 더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놓으니까 요거 3개를 하나 보따리로 그룹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룹을. 이렇게 3개를. 그러니까 지금 길쭉한 거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가라고 적은 글씨가 있고요. 점선으로 그린 상자 있죠, 이거. 자, 점선으로 그린 상자.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도형 요거를 하나로 묶을 거예요. 그룹으로 묶어서 묶은 채로 밑으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을 거예요. 자, 그럼 도형 아무거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메뉴에 가면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개체 선택을 클릭. 자, 클릭을 해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 모양이 되면요. 이렇게 크게 쭉 드래그해요. 마우스로. 이렇게 크게 쭉 드래그를 하면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래그 안에 쑥 들어온 도형들만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쭉 드래그해서 선택됐을 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거기에 개체 묶기라고 있어요. 자, 개체 묶기를 딱 누르면 자, 이 3개짜리가 하나의 도형으로 이렇게 묶이게 돼요. 이렇게 하나로. 하나 묶이는 거 보이죠? 그럼 이제 이 묶인 도형을 가지고 위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요. 자, 올라왔더니 여기 투명하게 해서 여기 위쪽에 있는 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죠? 자, 그럼 질문 한 개 할게요. 여기에 그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도형이 있다. 근데 1, 2, 3번 중에 면이 정확하게 채워진 데는 1번, 2번이에요. 그러면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면이 채워져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투명한 부분을 선택을 하다가 내가 사실은 난 지금 이걸 건드리고 싶은데 뒤쪽에 있는 큰 배경이 건드려져서 이렇게 레이아웃들이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면이 채워진 부분에다가 자, 이게 3개짜리가 아니고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죠? 자, 합쳐진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키보드에 보면 왼쪽에 컨트롤 키하고 자,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움직여 보면 더하기 표시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가 가능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그냥 컨트롤 키만 누르고 쭉 내리면 안 되고 이제 줄도 맞추고 간격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Shift 키를 같이 눌러요. 지금 제가 컨트롤하고 Shift 키를 같이 눌렀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제 거 한번 보고 해보세요. 여기 지금 한 세트 그룹 간 상태에서 컨트롤 Shift로 밑으로 이렇게 바로 붙여서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서 다시 저기 밑으로 좀 적절한 자리에 하나,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의 세트로 만든 게 이렇게 2개가 더 복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일부러 이렇게 간격을 또 이렇게 했냐면 메뉴를 사용해서 이들 사이의 간격을 동일하게 만들 거라서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묶음이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때 마우스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드래그 해주면 묶음 3개가 딱딱딱 선택이 돼요. 이렇게 마우스로 바깥에서 이렇게 해주면 묶여져 있던 게 하나, 둘, 3개가 선택이 딱 되고요. 자, 그때 우리 여기 한글 위에 제목, 이렇게 도형 리본 메뉴에 보면요. 저기 오른쪽에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맞춤에 보니까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라고 하는 메뉴 보이죠? 그거를 딱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제일 위쪽 선과 아랫선을 기준으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 친구가 정렬을 해줘요. 자, 정렬을 한 다음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글씨 바꾸고 색깔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조건 꼭 잊지 말고 그룹을 풀어줘야지 4번 문제가 0점 처리가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4번 문제가 110점짜리란 말이에요. 110점짜리 문제인데 시간 다 들여서 다 그려놨는데 이 부분 할 때 그룹 풀기를 안 하면 그냥 이거 전부 다 빵점 처리된다는 거예요. 시간 들여서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의하는 거예요. 자, 새로 배분 정렬을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위에도 메뉴가 있어요. 오른쪽 메뉴에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맞춤에 세로 간격 동일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왼쪽에 가면 그룹 눌러서 그룹 풀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룹 풀기. 딱 눌러주면
9개가 모두가 다 이렇게 그냥 쭉 다 풀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풀어 주셔야지 4번 문제의 감점사항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 그리고 바깥에 찍어서 이제 바깥에 그냥 더블 클릭할게요. 그럼 하얀색 화살표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 돼 있던 거 이거 나로 바꾸고 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목이 창의적인 조직. 자, 그 다음에 선도하는 협회. 자, 이렇게 적어주면 글씨들도 일단 좀 다 바뀌었고 글씨들 쭉 다 바뀐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주면 4번 문제는 끝나요. 풀기도 다 끝났으니까. 여기 우리 출력 형태에 보면 가나다 뒤에 있는 도형이 색깔이 다 다르죠. 네, 시험 문제는 흑백으로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컬러가 다 다른지 안 다른지는 몰라요. 뭐 음영 정도? 그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여기에 그 이제 색상을 문제에서 다른 말 없으면 전부 다 임의의 색을 서로 다르게 이렇게 지정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여기 뒤쪽에 있는 도형 하나 뭐 더블 클릭해 주셔도 되고 하나 클릭해서 뭐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색깔이 이렇게 딱 들어갔고 4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완료가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요. 우리 저기 위에 여기 볼게요. 그 답안 작성 요령 있어요. 답안 작성 요령 있는데 가보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4번 문제 있죠. 기능평가. 4번 문제는 묻기를 했을 경우에 몇 점 처리됩니다. 0점 처리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필요에 의해서 묻기는 묶었지만 묶은 거를 가지고 반드시 풀기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 돼요. 되셨나요? 제가 여기를 한번 아이고, 개체 선택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우고요. 개체 선택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얘들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해서 자, 이거 따로 그렸고 요것도 따로 만들어서 그렸고 요것도 따로 말풍선 보고 이제 그렸어요. 근데 그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이 버튼을 벌써 이제 이 연장선 안쪽에다가 잘 넣어 놓고 그거를 보고 이제 그거에 따른 내용을 여기다 점선 상자로 해가지고 내용을 일단 이렇게 잘 적어요. 자, 적은 다음에 도형 메뉴에 가면 개체 선택 메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개체 선택 메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래그해서 저는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묶기라고 있어요. 위에서 묶어도 되지만 오른쪽 버튼 묶기 딱 눌러요. 자, 눌러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묶여있는 채로. 지금은 일단 묶여있는 채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눌러서 밑으로 하나, 2개 정도를 복사를 해요. 간격은 신경 쓰지 말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다 잡는 거예요. 그러면 9개가 잡힌 게 아니라 3개가 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3개가 잡혔을 때 어떻게 해요? 정렬 바꿔줘야겠죠. 그죠? 자, 맞춤에 가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고 나면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된다? 그룹 풀기, 개체 풀기. 위쪽에서 개체 풀기 하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그룹 풀기. 풀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바깥에 더블 클릭해서 글씨도 바꾸고 이제 내용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볼게요. 나. 적인 조직. 해주고 이제 이 뒤에 색깔도 어차피 그 컬러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도 또 도형 색상들 편하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으니까 바꾸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이제 오늘 과제 파일은 이렇게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국제전기전력 전시회, 그 다음에 여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라는 이제 이거를 잘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예제 파일은 아까 1교시 때 예제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 제가 영상에 넣어드렸어요. 그거 잘 보시고 잘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파일 이름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출석이나 뭐 이거 우리는 비교과라서 성적 매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제가 뭔가 불이익을 주거나 이럴 건 아닌데 이제 오늘 수업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면 우리 1작업 했었던 거 있잖아요. 교육박람회. 그죠? 교육박람회 이거 이제 작성하신 거 있으실 거고 파일에 요것도 한번 새로 4번 문제 이제 배웠으니까 요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다른 회차에도 문서 작성 능력 평가랑 이 4번 문제를 이제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보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을 들으면 또 다를 거예요. 뭐 제가 이걸 채점할 건 아니지만 안 했다고 뭐라 그럴 것도 아니지만 한번 풀어보고 와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2개 다 작성하시는데 35분 정도 걸리시면 될 것 같아요. 35분. 이제 사실은 30분 안에 해주면 제일 좋은 거고 30분 안에 해주시면 제일 좋은 거고 자 근데 이제 만드실 때 그냥 바로 딱 만들지 말고 자 제가 여기에다가 새 종이를 하나 꺼내볼게요. 이건 저장하셔서 이제 클래스룸에 제출하세요. 자, 새 파일, 새 문서 하나 열어볼게요. 자, 제가 그냥 크게 해놓고 할게요. 자, 새 문서를 열어서 혼자 이제 연습을 해볼 분들은, 그리고 연습을 해서 저한테 개인 카톡을 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서 검사를 해서 다시 회신을 드릴 거예요. 언제든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회신 드릴 거니까 다른 문제들 문서 작성 능력 평가랑 도형 그리는 건 꼭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저한테 파일을 주실 때는 만드신 날짜 빼기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셔야 하고 자 항상 이게 먼저 돼 있어야 돼요. F7번 해가지고 우리 10, 10, 11, 11, 10, 10 순서대로 가는 거 알죠? 탭키 눌러서 자 여백을 먼저 바꾸고 1점, 2점 1번, 2번은 문제 번호 풀지 않더라도 첫 페이지에 문제 번호가 적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Alt, Shift, Enter 자 3번 4번 쭉 엔터 서너 번 해요. 자, 그리고 다시 Alt, Shift, Enter 이렇게 해주면 세 번째 페이지가 될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머릿말이나 위쪽에 테이블이라든지 그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랑 4번 문제랑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 그 오늘 하신 파일 지금 이제 저장하셔갖고 뭐 잘 다듬으셔서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채팅방은 여러분들이 다 나가면 제가 나갈 거니까 이제 정리하시고 회의실을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